안녕하십니까. 개미 무명입니다. 지금 부산은 비바람이 막 몰아치고 있습니다. 예. 뭐 비 양은 뭐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바람이 거의 뭐 태풍 수준으로 굉장히 바람이 많이 불고 있다. 굉장히 뭐 습도도 높고 뭐 그래도 뭐 침수가 막 일어날 정도로 비가 아직은 많이 내리지는 않지만 또 일기예보를 보면 또 뭐 300mm 가까운 또 비가 내릴 거라는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뭐 우리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 뭐 어디에 계시든지 좀 짐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잘 좀 준비하셔서 어 이번 어떤 고비라 해야 됩니까? 최근 들어 굉장히 날씨가 이상합니다. 그냥 좀 이상하고 뭐 런던은 제가 살아본 적이 없지만 어쨌든 런던처럼 제 영화를 많이 보기 때문에 런던처럼 뭔가 날씨가 계속 연일 뭔가 그 우중충하고 비가 안 오더라도 뭔가 좀 우울한 그런 날씨가 계속 되고 있고 확실히 지금 지구 뭐 온난화 뭐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날씨가 좀 뭔가 좀 변덕스럽다 해야 되나? 규칙적이지 않고 또 불규칙적이다. 아무튼 뭐 저는 옛날에 단독주택에서도 제가 살았었거든요. 그때 그때 느낀 게 와, 바람이 진짜 무섭구나. 예. 정말 무섭더라고요, 바람이. 뭐 비보다도 바람이 엄청 무섭더라고요. 이렇게 좀 날씨가 굉장히 안 좋고 이런 게 느낄 때마다 정말 좀 튼튼한 집에 그리고 좀 안전한 곳에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무튼 지금 부산 날씨는 지금 뭐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분석을 이어갈 텐데 그 전에 잠깐 금리 얘기를 잠깐 하고 그리고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분석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한국은행에서 이제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3.5% 기존대로 그대로 동결을 했는데 제가 지금 주식을 투자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금리는 저는 인상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이게 엄청 심각해요. 정말 심각할 정도로 부채가 너무 심각하고 지금 국민들은 우리가 뭐 대통령을 뽑고 뭔가 그런 지도자들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물론 국민들의 뜻을 받드는 것도 있지만 국민들이 또 우매해서 잘 알지 못하고 뭔가 판단을 이제 오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의 어떤 집단 지식에서 나오는 그런 결정, 그런 결정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길게 봤을 때는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을 펼치라고 원래 또 지도자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좀 답답합니다. 조금 답답해요. 과연 저게 진짜 경제의 어떤 수장이라는 사람이 내릴 결정인가? 물론 그분이 더 많이, 훨씬 더 많이 배우시고, 대단한 이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지만, 금리를 계속 동결하는 것 자체가 조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충분히 지금 동결을 몇 번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0.25 제가 옛날에 영상에서 올렸지만 금리를 올릴 때 뭐 한 번에 뭐 2%, 1%, 2%, 3% 이렇게 올리지 않는 것은 탈출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나 이번에 이제 금리 인상 기조로 갈 거니까 어, 빨리 주변 정리해. 약간 요런 거거든요. 그래서 0.25, 0.5 이렇게 올리면서 천천히 올리는 거예요. 천천히. 0.5, 0.75 올리면은 0.75는 진짜 빨리 올리는 거긴 한데 그래도 어떤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는 약간 이제 부채가 심한 기업이나 가게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정리하고 탈출할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근데 가령 우리가 옛날에 이제 뭐 IMF가 터졌다, 뭐가 터졌다 이럴 때
IMF 터졌을 때 어떻게 됐어요? IMF 딱 터지니까 바로 막 금리가 미친 듯이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금리가 막 예? 엄청나게 뛰어오른 거예요. 왜냐면 국가가 망했다는 얘기겠잖아요. 국가가 이제 망했다는 게 이제 IMF 구제 신청을 한 건데 나 이제 돈 없어. 나 돈 못 갚아. 예? 파산 신청을 한 거예요, 국가가. 파산한 국가니까 당연히 파산한 국가의 어떤 자금이 들어오고 나가고 할 때 그 이제 금리는 왜냐면 그에 대한 금리는 그 반대로 리스크를 또 반영하잖아요. 그러니까 망한 국가에 대한 금리는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고 돈을 빌려올 때 달러를 빌려올 때 금리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높은 금리에 내가 돈을 빌려왔기 때문에 그 돈을 다시 국내에 뭔가 유통하기 위해서는 더 높은 금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당연히 내가 피할 그 재간이 없는 거예요. 피할 시간이 없어. 자고 일어나니까 이자가 3%, 4%에서 갑자기 막 20 몇 프로 뛰어버린 거야. 어떻게 그 감당합니까? 그러니까 너도 나도 막 다 망해가 뭐 회사도 다 문 닫고 하루아침에 다 회사 다 파산하고 국민들은 또 부동산을 내놓고 내놔도 내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집이 안 팔려요. 집이 안 팔리니까 당연히 가격이 미친 듯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금리를 조금씩 올리는 것은 탈출할 시간을 주는 거거든요. 네가 주변 정리를 하고 네가 감당할 만큼의 빚만 남겨라. 금리가 설사 이만큼 오르더라도 금리가 높아도 네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빚만 남기고 정리를 해라. 그렇게 시간을 벌어주는 거거든요. 그것도 기업에도 그렇고 가게에도 그렇고. 그런데 정부는 또라이처럼 빚으로 막아라 이런 식으로 대출을 더 풀어주고 있고 또 한은은 그렇게 가계부채가 걱정이 된다면서 가계부채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방법은 없고 그냥 가계부채가 위험하다 말은 하면서 동결해버리고 정말 코로나 때도 세상이 미쳐가고 있었지만 코로나 이 포스트 코로나도 정말 세상이 미쳐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조금 답답한 요즘이에요. 주식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느낄 때는 주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세상이 다 미쳐가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아무튼 그런 답답한 심정을 또 끌어안고 어저께 이제 그 한은의 금리 동결을 지켜봤는데 그래도 미국도 지금 굉장히 뭐 말이 많죠. 예, 뭐 금리를 한 번으로 끝낼 것이다. 아니다, 두 번이다. 아니다, 세 번까지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물론 뭐 소수 의견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번에 이제 미국 이제 CPI가 이제 예상을 이제 약간 하회하는 정도의 게 나와가지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금리 두 번 더 할 것 같아요. 한 번으로 안 끝날 것 같아요. 두 번 정도 더 올릴 것 같아요. 예상치를 하회하고 물론 옛날에 막 9% 찍고 이럴 때보다는 많이 떨어졌지만 그리고 이번에도 예상치보다도 하회하는 결과가 나오긴 했지만 하회해도 살짝 하회하는 수준이고 여전히 높아요. 여전히 높습니다. 여전히 높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두 번 갈 것 같습니다. 두 번 갈 것 같고 세 번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물가가 지금 다시 뭔가 유가나 이제 그런 이제 환율이나 그리고 그런 것도 그리고 이제 소비자 심리나 그리고 미국의 일자리 이런 것들이 복합적인데 어쨌든 세 번은 조금 더 아마 그 앞서 먼저 금리를 두 번 정도 올리는 그 동안에 그 시간 동안에 또 어떤 변화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따라서 그거는 이제 세 번째까지는 고려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지금 나오는 데이터 수준과 그리고 가까운 2, 3개월 내에 그 정도는 지금 데이터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추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봤을 때는 저는 한 두 번은 할 것 같아요. 한 번은 이제 뭐, 한 번 하는 거는 이제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고, 두 번도 저는 가능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로서 말이죠.
아무튼 미국이 어쨌든 이렇게 금리 인상 기조를 좀 끝까지 이끌어 줘야지 마지못해 어쨌든 다른 어떤 국가들도 쫓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지 않겠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마, 또 이제 여기서 또 정치적인 것들이 또 작용을 한다면은, 이런 거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not in my term. 그러니까 내 임기 중에는 안 돼. 국민들이 이렇게 뭔가 정상으로 회귀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겪어야 되는 그 고통을 주면은 당연히 뭐 이제 표값 떨어질까봐, 표 떨어질까봐 그 짓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폭탄 돌리기에 폭탄 돌리기. 내 임기 때 터지냐? 안 돼. 내 임기에는 안 돼. 그럼 다음 차기 정부에 또 떠넘기고, 그 또 차기 정부에서 또 못 막으면 또 이제 또 넘기고. 그냥 폭탄은 점점 커지고, 그게 어느 순간에 임계점에 다르면 터지겠죠. 예, 터지면 그냥 다 개작살 나겠죠. 아무튼 뭐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절대 연착륙 따위는 없다. 연착륙 따위가 없고 지금 주식시장도 보시면은 일부 종목에 한해서 그냥 거의 뭐 광적인 어떤 상승세가 있고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광적인 상승세 때문에 뭔가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가 좀 버티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거시경제에 대한 좀 뭐 초단기적인 낙관론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계속 이것이 뒤로 미루어지는 그래서 나중에 누가 언제 또 두드려 맞느냐는 그런 시점에 대해서는 그 임계점을 이제 논하기는 굉장히 힘들다. 오히려 지금 우리가 인간이 스스로 임계점을 설정을 하는 거예요. 금리를 올림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인간이 의도해 가지고 만들어내는 뭐 경기 침체, 경기 위축, 그로 인해 가지고 물가를 떨어뜨리고 뭐 이런 것들은 예측 안에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막 계속해서 그거를 뭔가 골마 터지게끔 안에서 곰고 썩고 할 때까지 이렇게 방관하는 것은 굉장히 예측하기가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지금 이번 하는 금리 동결은 저는 잘못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선택이라고 하고 근데 저는 주식 투자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렇지만 대의와 어떤 전체적인 국가를 위해서라도 저는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는 쪽입니다. 아무튼 이번 금리 동결로 인해 가지고 초단기적으로는 우리 어떤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수가 있겠지만 이것도 효과도 잠시다. 왜냐 실질적인 어떤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기대 심리에 의해서 초단기적으로는 조금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가 있지만 그것도 어차피 소수의 어떤 종목에 의해서만 그게 효과를 발휘하지 전체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분석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제가 이제 수요일 영상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탈을 이제 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예, 9,500원 이 선을 이제 이탈했고 하방 압력 7,500원까지도 떨어질 위험이 이제는 엄청 커졌다. 예. 무조건 떨어진다 라기보다는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100%라는 것은 없다. 예. 하지만 지금 9,500원의 어떤 그 지지선을 완전히 이제 이탈하는 결과를 놓으면서 이제 좀 7,500원까지도 이제 조정을 심하게 이건 조정이 아니죠. 뭐 하락이라고 봐야죠. 예. 이 정도로 지금 하방 압력이 엄청 커졌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됩니다. 팔아라가 아니에요. 뭐 개인적으로 파실 분들은 파시면 됩니다. 예.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일 뿐이에요. 제 생각이고 제 생각이 다 맞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그죠?
하방압력이 커졌기 때문에 이제 추가 매수 포인트를 이제 낮춰야 되겠죠. 예, 낮춰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굳이 뭐 7,500원까지 딱 만나지 않고 다시 뭔가 긍정적인 어떤 뉴스가 나오고 호재성 뉴스가 나오고 아니면 거시경제 자체가 전체적인 어떤 경제 자체가 좋아지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다시 9,500원을 회복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뭔가 이제 주가를 끌어올릴 만큼의 이 안 그래도 하방 압력이 큰 종목에 한해서는 더 끌어올리는 게 이게 쉽지가 않다. 쉽지가 않은 가운데 이거를 끌어올리려면 그만한 어떤 뉴스가 있어야 되겠죠. 아무튼 우리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는 연말까지는 큰 이슈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만 뭐 지금 뭐 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탁 생산에 대한 어떤 수주 소식이라도 있으면 그런 것이 있어도 로직스는 직접적으로 주가가 영향을 받겠죠. 그리고 로직스가 아무래도 아래 위 변동폭이 좀 크다 보니까 파마보다는 로직스가 좀 그게 크죠. 그러니까 뭐 주가가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이제 파마는 이제 로직스의 수주 소식에 주가가 플러스 정도는 들어갈 수가 있겠지만 로직스만큼이나 뭔가 이게 직접적으로 영향받기보다는 간접적으로 영향받을 확률이 높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9,500원 회복하는 데 있어 가지고 좀 쉽지 않은 상황임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분할 매수를 하지 않고 일단은 기다리고 어디로 우리가 지금 흘러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쯤 되면은 이제 많이 지치시는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계실 거예요. 계실 거고 그런 분들은 또 떠나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 그럼 뭐 각자의 뭐 어떤 판단이기 때문에 존중을 해야 됩니다. 누가 맞다 틀리다를 지금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걸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나중에 그들이 맞을 수도 있고 우리가 맞을 수도 있고 누가 맞고 틀리고는 시간이 흘러봐야 아는 것이기 때문에 뭐 지금 팔고 떠나시는 분들의 의견도 존중을 해줘야 된다. 예. 아무튼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허셉틴 바이오 시밀러 승인 여부까지는 저는 확인을 할 생각이기 때문에 그때까지의 저는 대응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상황에서는 일단은 사지 말고 뭐 팔지 말라는 말까지는 안 할게요. 네, 그 뭐 팔든지 말든지 그거는 알아서 하시고 이미 가지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는 모르겠으나 이제 추가 매수를 한다든지 새로 뭔가 조금씩 담아 볼까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일단은 좀 보류해 달라. 예. 지금 하방 압력이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정말 말이 시가 된다고 제 말대로 만약에 7,500원 가까이 터치하는 그런 하락세가 나온다. 그러면 7,500원에 사야 되겠죠, 자리가. 예, 자리는 7,500원 압박이 되면 사야 된다. 하지만 7,500원에서 9,500원 사이에 뭔가 9,500원 위에 올라서지도 못하고 7,500원까지 떨어지지도 않고 뭔가 애매한 자리를 계속해서 지지부진 유지해 나간다면은 일단은 우리가 홀딩을 해야 되고 함부로 의미 없는 자리에서 매도 매수하는 것을 저는 그런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실 때 지금 이래 힘들어 죽겠다. 예? 이거 뭐 가죽 그냥 차라리 막 퍽 떨어지든지 아니면 뭐 오르든지 이거는 뭐 가는 것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스물스물 굉장히 지루하고 느리고 뭐 이러면서 또 주가 수준 자체는 굉장히 또 안 좋은 위치에 있고 진짜 여러 가지로 사람 피말리고 예? 피말리게 하고 많이 힘들죠. 여러분들은 그러실 수 있는데 저같이
제가 또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연말까지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염두해 두신 분들은 저는 마음이 편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뭐래야죠? 거의 약간 포기했다는 느낌? 포기하다시피 그런 약간 내려놓는다는 느낌? 그런 식으로 일단은 그때까지의 어떤 상황을 지켜보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롱런을 하기 위해서라도 너무 여기에 집착을 하고 매달리면은 내만 피곤하고 예, 쓸데없는데 정력을 낭비하는 꼴이 되고 예,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일단 현재로서는 뭐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지금 우리가 이미 9,500원을 이탈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방 압력이 커진 만큼 좀 우리가 좀 더 영리하게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허세템 바이오시밀러 승인 여부가 결정되기까지는 일단은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좀 버티는 힘이 또 달라지고 나중에 또 허세템 바이오시밀러 승인 여부에 따라서 수익률도 조금 시비가 엇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9,500원을 이탈하고 지금 하방 압력이 커진 상황에서는 지금 당장은 분할 매수 하는 것을 추천하지 않고 일단은 저는 대기하는 걸로 예, 원래는 좀 더 한 번 더 매수를 할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사실 왜냐면 이렇게 8,000원대까지 떨어지는 것을 보고 그런 생각이 잠시 있었는데 조금 더 지켜보자 이쪽으로 저는 일단 생각이 기울었어요. 그래서 지금 하방 압력이 커진 상황이라서 7,500원까지 마음을 열어두세요. 열어두시고 나는 7,500원까지 떨어지는 거 못 참겠다. 나 지금 그냥 팔란다.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뭐 파시면 되고 예. 그거는 이제 제 의견은 그냥 참고만 하는 수준이고 본인이 판단하시는 거기 때문에 오늘 제 의견은 그렇고 분석 또한 지금 하방 압력이 커진 상황이니까 지금은 우리가 좀 기다려야 될 것 같다. 장기 투자하실 분들은 일단은 매수 포인트를 어디서 잡을지는 좀 기다려야 될 것 같다. 지금 자리에서는 절대 매수를 하지 마시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분석을 오늘 이걸로 마칠 건데 제가 최근에 이제 그 슈퍼개미가 이제 구독자들을 이제 등쳐먹은 그 뉴스를 봤어요. 근데 원래는 그게 실명이 안 나왔거든요. 실명이 안 나왔는데 이제 뭐 뉴스에서 이제 실명이 거론이 됐더라고요. 저는 왜냐면 과거에 그 사람 영상이 나왔을 때 저는 보면서 진짜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지읒, 리을 하고 있네라는 말이 딱 나오더라고. 가소롭더라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좀 가소롭다. 그런 거, 왜냐면 제가 다른 유튜버들은 그냥 뭐 약간 듣보잡이고, 그냥 뭐 그렇게 뭐래 하죠? 엄청난 어떤 영향력을 끼친 그런 유튜버는 대부분은 없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이었는데, 근데 이 사람이 TV에 나오고 그것을 보면서 그 사람이 하는 얘기들을 들으니까 도저히 좀 코박이 끼지더라고. 코박이 끼지고 가소롭고 정말 가소로운 거예요. 그 사람이 뭐 몇천만 원 가지고 시작을 해가지고 무슨 뭐 백몇십억을 벌었다. 그런 얘기를 막 뉴스에서 떠들고 그렇게 하던데 저는 진짜 가소롭더라고요. 그게 왜 가소롭냐. 여러분들 앞으로도 주식 지금 대부분 우리 이제 구독자분들이랑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의 어떤 주식 경력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주식은 진짜 하면 할수록 정말 어려워요. 어렵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재밌어요. 제가 늘 제 영상에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일확천금을 바라지 말아요. 일확천금은 제가 다른 종목에서 뭐 몇 배를 먹은 이런 말을 하는데 절대 결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확천금이 아니었다. 왜?
그만큼 저는 시간을 투자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제가 죄송해요. 그분은 과연 그런 시간을 투자했느냐? 아니에요. 우리나라 주식판 절대 믿으시면 안 돼요. 뭐라 떠들든 간에, 이해관계가 뭔가 내가 예측할 수 있는,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 말은 절대 믿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믿지 않는다기보다는 절대 믿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100% 이 사람 말을 믿어서는 안 된다. 반대로 그럼 너도 마찬가지 아니냐? 예, 당연하죠. 개미무명인 저도, 예? 믿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판은요, 믿으시면 안 돼요. 제가 계속해서 미국 시장과 우리나라 한국 시장을 구분한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미국 시장은 투명합니다. 투명하고 있잖아요. 설사 불법적인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요. 진짜 패가망신을 넘어선 벌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막 그 사람들이 막 좀, 뭐 불쌍해 보이고 그렇지,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주식 사기치고 주가 조작하고 이런 거 하면은 부럽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많답니다. 왜? 수백억, 수천억 헤쳐먹고 그냥 깜빵 가서 그냥 뭐 3년 살고 어떤 분들 대부분 다 집행유예고 뭐 살다 나와도 뭐 몇 년 살다 나오면 땡인 거예요. 왜? 돈이 많으니까 정관예우 이런 뭐 판검사 출신 이런 애들 따끈따끈한 애들 막 옷 벗은 애들 딱 써가지고 그렇게 해서 나오면 자기는 이제 황제처럼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그 수사 능력이 있잖아요. 그 주가 조작범들을 진짜 무슨 막 일망타진할 정도로 수사력이 좋지 않습니다. 잡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그런 금융 시스템이 안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정도의 금융 시스템이 안 잡혀 있기 때문에 수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뭐 약간 뭐 이번에 이제 뭐 라더겐이나 이런 애들은 좀 뭐 멍청한 거죠. 띨빡한 애가 이제 사기를 치으니까 물론 그 띨빡한 놈한테 사기 당한 사기 당한 사람들도 더 띨빡하다는 얘기겠죠. 저는 기본적으로 사기를 치는 사람, 사기를 당하는 사람, 저는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이 좀 정신 차렸으면 좋겠다. 뭐 말도 안 되는 이율에 말도 안 되는 수익률에 원금은 당연히 무슨 이 사람들이 무슨 정부기관도 아니고 금융기관도 아닌데 원금 보장이 안 되는 그리고 상품을 팔든 사기를 치든 어쨌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것 혹은 그 사기치는 사람의 어떤 인맥 주변에 누구랑 있더라 뭐 아니면 그 사람의 어떤 재력 뭐 이번에 뭐 미팅 하는데 페라리를 끌고 왔더라 롤스로이스를 끌고 왔더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사람을 평가를 하고 그런 것에서부터 이미 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멍청한 거예요. 이거 멍청한 거. 이 사람이 명확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명확한 사실 팩트를 가지고 뭔가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상상. 이 사람 돈 잘 쓰더라. 뭐 한 끼 식사에 100만짜리도 턱턱 사주고 페라리 끌고 오고 온몸에 명품을 두르고 사는 곳은 뭐 어디 서초동에 뭐 엄청난 뭐 비싸게 아파트에 살고 그러니까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사기 치는 사람보다 사기 당한 사람들이 더 멍청하기 때문에 저는 당한다고 생각을 해요. 사기 행각을 보면은 아니 저런 거에 어떻게 당하지? 보이스피싱도 마찬가지예요. 보이스피싱도 마찬가지고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그걸 다 멍청하다 하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뭐 나쁜 말로 그냥 멍청한 거예요. 주의 깊지 않다라는 말로 뭐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냥 간단하게 뭐 유튜브 방송이니까 멍청하다고 그냥 표현을 할게요.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런 주식판이 있는 곳이 한국이다. 한국에서는 믿으면 안 돼요. 저도 믿어서는 안 되고 그 누구도 믿어서는 안 돼요. 저 사람 무슨 삼성증권의 뭐 애널리스트다.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제가 웃긴 얘기 하면은 자 삼성증권의 펀드 매니저로 일을 하다가
잘렸어. 잘리면은, 야, 여러분도 평소에, 저 증권사 직원이면 주식을 잘하지 않느냐. 그럼 잘렸으면은 자기가 이제 주식을 해서 돈 많이 벌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사람 다시 다른 증권사에, 이력서를 냅니다. 월급쟁이 하겠다 이거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주식 몰라요. 그 사람도 주식 몰라. 주식 모르고 알 수 없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주식으로 대단하다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없고 있으면 다 사기꾼들이고 다 범죄자들이에요. 아직 죄가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뭐 돈을 벌었다는 사람들은 다 범죄자거나 사기꾼들이거나 그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옛날 코로나 상승장 때 온갖 들어보지도 못한 이상한 무슨 뭐 어디 증권사 뭐 애널리스트 뭐 무슨 분리 했으면서 막 증권사에서 나온 이제 직원들이 나와가지고 막 유튜브 방송하고 나중에는 워낙 주식 이 판치고 이러다 보니까 막 지상파에도 막 뉴스에도 막 나오고 이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봐, 말 다 틀렸잖아. 맞출 사람 없잖아. 전부 다 틀렸잖아요. 그 사람들이 상승 외칠 때는 그때는 유튜버들도 그때 당시에 하던 유튜버들도 다 맞춘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도 증권 애널리스트 뭐 펀드 매니저하고 동급입니까? 다 틀렸잖아요. 다 틀렸어요. 내가 하는 다 틀렸습니다. 예? 부동산도 다 틀리고 죄다 다 틀렸어요. 그냥 틀린 것도 아니고 완전 틀렸어요. 완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미 한번 딱 유명세를 타고 했기 때문에 그 개판을 지기고도 그 비투족, 연끌족을 만들어 가지고 완전 막 패가망신 하다시피 만들어 놓고 아직도 여전히 유튜브 방송에 나오고 지상파 뉴스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미국 애널리스트들도 틀릴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틀리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빠르게 인정을 해요. 나 틀렸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낸 보고서나 이런 거 절대 뭐 삭제하고 뭐 우리나라는 어때요? 인정 자체를 안 해요. 하락을 했는데도 저는 하락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뭐 건강한 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더 하락했어. 지금도 충분히 저는 상승할 수 있는 그냥 뭐 한번 개미 털기 한번 하고 가는 걸로 생각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해도 하락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게 지금 뭐 약간 연 단위로 지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인정하는 순간 자기의 뭔가 흑역사가 된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오를 날만 기다리는. 주식은 제가 뭐라 했습니까?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는 거예요. 당연히 언젠가 오르겠지. 근데 미국에는 굉장히 그것이 객관적이고 틀렸으면 그 틀린 것에 대해서 나중에 당연히 그 사람의 발언이나 이런 것들이 뭔가 힘을 잃고 영향력을 잃고 그리고 조롱당하고 그래서 틀렸을 때는 빠르게 나 틀렸습니다. 뭐 하지만 이렇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 의견을 조심스럽게 내는 거예요. 그래야지 조롱당하지도 않고 자기 영향력이 조금은 줄어들겠지만 어쨌든 파괴가 될 정도의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는 거지. 틀려놓고 계속 빡빡 우기 쌓으면은 나중에 그런 꼬라지가 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주식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절대로 맹신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는 정말 후진국 금융 시스템이다.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냥 기득권들이 이미 자기네들이 뭔가 장난치고 도망치고 헤쳐먹고 그렇게 하기 좋게끔 법이나 이런 시스템이나 제도나 이런 것들을 열어놨다는 얘기요. 구멍을 다 만들어 놨어요. 일벌밖에 할 수 없어요. 왜냐면 그거를 법을 만들고 하는 그런 인간들이 다 그런데 연루돼 있기 때문에 그런 법을 안 만들어요. 근데 미국은 법인이 파산을 해도 그 관련된 이제 임직원들, 대표부터 CEO부터 해가지고 엄청난 후폭풍에 그리고 법적 책임을 져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뭐 법이 개념이 잘못돼 있어. 법인으로 그냥 부도 내면은 난 아무 잘못 없어.
개인 재산은 건드리지 않고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맞아요. 개인 재산은 건드리지 않는 게 맞아요. 근데 법적 책임은 완전하게 물어요. 진짜 제대로 묻습니다. 거기에 대응하다 보면은 개인 재산도 다 털리는 거예요. 미국은 죄를 지으면 어쨌든 일벌백계 완전 뭐 패가 망신할 정도로 하는 것이 미국이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신뢰를 하지 마세요. 신뢰를 하지 말고 그것을 또 악이용해서 어느 유튜버들은 모든 종목에 세력이 있다고, 예? 뭐만 했다 하면 할 말 없으면 지가 틀리면 맨날 세력이 어찌어찌 뭐 세력이 이랬다 저랬다, 아 세력이 뭐 이렇게 뒤통수 칠 줄 몰랐네, 세력이 이렇게 할 줄 몰랐네, 세력이 지금 이렇게 주가를 이렇게 올리려고 주가를 이렇게 올리려고 이번에 이렇게 확 겁을 준 것이다, 막 이런 식으로 모든 종목 모든 순간을 세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세력의 어떤 농간으로 다 치부해 버립니다. 굉장히 수준이 낮은 거죠. 굉장히 수준이 엄청나게 낮다. 그것은 어디서 비롯됐느냐? 우리나라 금융 문맹률, 금맹률, 금융을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 70%가 넘는답니다. 우리나라가. 문맹률이 아니고 글을 모르는, 예? 문맹률이 아니라 글을 이해하지 못하고 글자를 못 읽고 뭐 이런 문맹률이 아니라 금맹률, 금융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70% 이상이 넘어요.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부동산이며 뭐 주식이며 진짜 미친 또라이들처럼 막 주식을 하고 미친 또라이들처럼 부동산을 하잖아요. 한번 뭐가 불이 붙으면, 예? 정말 놀라운 나라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런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유튜버들도 당연히 존재하고 그런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나 증권사 펀드 매니저들이 있다는 겁니다. 왜? 바보들이니까. 얘들 바보들 데리고 장난치기 좋거든. 리딩방 뭐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리딩방을 왜 그거를 가입을 해가지고 그거를 뭐 사람은 사라는 대로 팔라면 팔라는 대로 왜 그걸 따라하냐 이겁니다. 그걸 따라하는 그런 멍청한 국민들이 있으니까 그런 리딩방이 성행을 하는 거예요. 막 주식 방송이나 어느 뭐 광고 방송에 이런 데서 저 뭐 얼마 벌었다 하면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이성적으로 그냥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아무도 사기 안 당하고 아무도 안 망합니다. 그런데 그 상식과 그 상식을 넘어선 어떤 행동과 뭔가 뭔가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그런 것들이, 그리고 어떠한 행운이 나한테 왔다. 아주 좋은 기회가, 내가 운이 좋아서 이 기회가 나한테 온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왜? 왜라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이게 나한테 왔을까? 왜? 굳이 왜 나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은 답은 나와 있거든요. 사기구나. 근데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나라는 좀 너무 금융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그리고 이 하느니 하는, 앞서 말씀드린 이 하느니 하는 행동 자체에도 국민들이 목소리를 안 내요, 절대로. 그냥 기자들이 그냥 뭐 간단한 논리, 그냥 금리가 오르면 집값 떨어지고 금리가 내리면 집값 오르고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따지지도 않아요. 왜? 모르니까. 멍청하니. 금맹률이니까, 금맹률이 높으니까 한국은행이 뭐라 하든지 따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한은에서 결정했고, 그런데 그 결정이 지금 어떤 경제 상황이나 여러 가지에 부합하냐 안 하냐. 국민들의 대다수의 어떤 집단 지성이 그거 잘못된 결정이다. 왜 그래 했냐?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질문하지 않습니다. 왜?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금융을 모르니까 따져묻지 않습니다. 그런 금맹률이 높은 국민들이 있다 보니까 이상한 리딩방, 말도 안 되는 무슨 카톡방, 리딩방, 문자, 이런 것들이 성행을 하는 거예요. 미국에 그런 거 없어요. 리딩방 이런 거 없습니다. 국민들이 금융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전에 어떤 과거, 엄청난 폰지 사기 사건이 있었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리딩방 때문에 당한다라고 얘기해도 또 당하고, 또 당하고, 또 당하고. 그게 일확천금을 바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에서 펼쳐지는 처음부터 이게 내 원금을 다 잃을 수도 있다. 사기꾼일 수도 있다는 그거를 안고 가는 것이 아니라 원금은 무조건 보장되고, 예? 수익률은 뭐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을 언급하고, 최근에 뭐 어떤 연예인이 뭐 맘카페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돈을 빌려줘서, 돈을 투자했는지 빌려줬는데 뭐 그걸 또 떼였다.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피해자 코스프레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맘카페 주인이, 뭐 정부기관이에요? 뭐 은행입니까? 아무런 신용도가 없는 사람을 야, 설마 그러겠어? 그런 생각으로 그냥 말도 안 되는 투자 유치 같은 거 해가지고 뭐 상품권이니 뭐니 해가지고 뭐 수익률이 뭐 7%니 10%니 그 연예인 같은 경우에는 무슨 뭐 돈을 얼마를 빌려주고 한 달에 무슨 10%였나? 7%였나? 그런 게 어딨어요. 어떤 미친놈이, 예? 정상적이에요,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 그 연예인이 멍청해서 그런 거예요. 멍청해서. 그 사기친 사람은 결국에는 뭐 고소당하고 뭐 벌을 받지 않겠느냐. 보세요. 다 돈 어디 다 꽁꽁 숨겨놓고, 예? 적당히 대응하고, 적당히 법적으로 뭔가 대응하고, 이미 한탕 했는데 뭐. 이미 한탕 했고, 그 돈 가지고 자기 뭐 변호사 사고 해가지고, 적당히 살다 나오는 거예요. 이번에 그 세모녀 전세 사기 사건에서 징역 8년인가 10년형을 1심에서 받았거든요. 그 자리에서 기절을 했다잖아요. 원래 우리나라는 그 정도로 때리지 않는데 좀 세게 맞은 거지. 징역을. 자기도 상상할 좀 한 3년 정도 생각했는데 혹은 집행유예 혹은 3년 정도 생각했는데 8년인가 10년대를 맞으니까 여러분들이 똑똑해야 되고 공부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를 포함한 모든 유튜버들의 그 방송을 정말 객관적인 어떤 위치에서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고 참고하고 그래 그 정도만 해야지 맹신하고 돈 갖다 바치고 그 사람이 사람을 사고 팔라면 팔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예?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자신의 분석 남의 분석은 그냥 참고만 하는 것이고, 예? 내 분석대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흥하든 망하든 본인 책임이 돼야 돼.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런 사기나 이런 좀 금융 범죄라 해야 됩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횡행하고 그분들이 안타깝기도 하지만 많이 답답해요. 그분들을 보면 많이 답답합니다. 주변에 조금이라도 좀 똑똑한 사람이 뭐 똑똑할 필요도 없어. 어찌 보면 그냥 우리가 그냥 그냥 상식선에서만 생각하면은 일어나지도 않았을 일들이 다 일어나서 그렇게 막 다 털리고 그러고 막 삶의 의욕을 잃고 그냥 자살해버리고 그런 사람 진짜 많거든요. 제발 좀 어떤 상식선에서만 우리가 생각을 하자. 그리고 세상에 공짜가 없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말 그대로 하이리스크면 원금을 잃고 다 잃을 수도 있고 조금 잃을 수도 있고 많이 잃을 수도 있고 근데 그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 내가 투자를 함에 있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자세 없이 주식 투자를 한다는 것은 저는 정말 잘못된 생각이라 생각합니다. 제발 좀 일확천금에 대한 단기간의 어떤 일확천금에 대한 꿈은 접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아무튼 제가 좀 최근에 슈퍼개미 그 뉴스를 보면서 조금 들었던 생각이고 너무 안타깝기도 하면서 화도 나고 그 사기꾼이 슈퍼개미 그 인간한테 화가 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이 따위 일에 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었나. 피해자분들의 그 멍청함에 좀 화가 나더라고. 화가 날 정도로 멍청해요. 아, 저는 뭐 믿었죠. 유명, TV 프로그램 나오고, 유명, 공영방송에도 나와가지고, 뉴스에도 나오고, 이래서 하니까, 저는 뭐 믿고 그냥 했죠. 그게 멍청한 거예요. 그게 멍청한 거. 아무튼 오늘 조금 제가, 저도 왜냐면 주식 유튜버다 보니까, 제가 주식 유튜버 왜 시작한지 말씀을 드렸죠. 코로나 때 상승장 때 마치 자기가 다 맞춘 것처럼 떠들어대는 그런 주식 유튜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잘못된 투자 어떤 방식을 고수하는 그 젊은 층 사람들, 새내기 주식 투자자분들의 어떤 투자하는 어떤 그런 뭔가 자세, 태도 이런 것들을 좀 바로잡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그냥 이 채널을 운영하기 시작한 건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저는 구독자도 얼마 안 되고 영향력이 없다 보니까 한계가 있겠죠. 예, 한계가 있고 어쨌든 이미 일은 터졌고 사기는 다 당했고 패가 망신하고 자살할 사람들은 그 일로 인해 가지고 또 자살할 사람들도 자살하고 또 지만 죽으면 되는데 또 지 가족까지 또 다 죽여버리고 또 지까지 죽고 한 그런 인간들도 많죠. 정말 이런 범죄들 진짜 씨를 말릴 정도로 진짜 강력한 법이 필요하거든요. 범죄는 막을 수 없다 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벌은 받게 해야 됩니다. 맨날 무슨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대형 슈퍼마켓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네? 거기서 무슨 경품 행사한다면서 모아온 개인정보를 다 팔아넘겼어. 그래서 그 개인정보를 팔아넘긴 대가로 300 몇십억인가를 받았어요. 그 당시에.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벌금이 무슨 30 몇억인가? 중요한 거는 그 30 몇억도 피해자 개인정보 유출을 당한 피해자들한테 나눠주는 것도 아니고 정부가 받아가. 이게 뭐지?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한테 피해를 줬는데 돈은 C라는 사람이 받아갔어. 이런 웃긴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무슨 범죄 수익을 정부랑 나눠 먹는 것처럼 있잖아요. 예? 이 사람이 개인정보 팔아가지고 유출해가지고 받은 돈이 300 몇십억인데, 예? 정부가 30억, 50억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 범죄 수익 중에서. 그러면 이 사람은 아무런 그게 기업이다 보니까 누구 하나 잡혀 들어가지 않고 그냥 과징금인가? 벌금인가? 그거를 그냥 30억, 50억 때려 맞고 자기는 350억에서 50억 떼주고 300억 번 거예요. 이런 무슨 개 같은 경우가 다 있는 나라입니까? 우리나라 법은 이게 현실을 쫓아가지 못해요. 미국이었다. 미국에서는 이 기업은 그냥 네가 무슨 테슬라가 뭐가 날고 기는 기업이라도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폐가 망신합니다. 이 짓거리를 했다 만약에. 최대한 그 기업에서는 개인의 일탈로 자꾸만 그 정보 유출을 한 사람을 총대를 매게 하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개인의 일탈로 이렇게 어떻게든 하려고 하겠지만 미국이 진짜 무서워요. 미국에서는 지나간 사람 우리나라 묻지마 폭행 돌려차기 사건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의지를 가지고 한 사람 때리면요 그냥 기본 10년이에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요? 그냥 공방 아니면 집행유예 불기소로 최근에 주차장에서 차 빼달라는 아줌마 들고 팬 보디빌더 있죠. 미국에서는 그 정도 패잖아요. 사람을 그렇게 패자. 그냥 기본 20년 이상이에요. 저항하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그렇게 극한으로 갈비뼈가 부러지죠. 두드려 맞는다. 미국에는 일단은 어쨌든 중간에 정식 재판에 넘기기 전에 그 형량을 이제 박인해주는 그 협상이 있지만 그때 이 사람은 어마어마한 돈을 지불해야 됩니다. 피해자한테 어마어마한 돈을 지불해야 돼요. 아니면 그냥 정식 재판 받고 그냥 20년 이상 그냥 사는 거 빵살이 하는 거예요. 미국은 그 정도로 남의 신체에 위해를 가한다든지 남의 재산에 뭔가 그런 것에 대해서 준법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진짜 엄벌에 취합니다. 범죄를 저지르려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걸고 범죄를 일으켜야 되는 곳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안 그래도 돼. 내 모든 걸 안 그래도 돼. 오히려 피해자들이 엄청 많게 해가지고 내가 돈을 많이 벌면 그 중에서 일부만 떼주면 되는 거야. 온갖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내가 범죄 수익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호하게끔 다른 사람 명의로 주든지 어디 돈을 묻어 놓든지 뭐 아니면 저런 뭐 약간 페이퍼 컴퍼니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든지 어쨌든 간에 숨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무튼 좀 주저리 말이 길었습니다.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그런 일확천금을 바라는 거기서 아마 그런 사기에 당하는 시초가 아닐까, 시작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그런 답답함을 제가 오늘 구독자분들에게 좀 듣기 거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우리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이라도 좀 경각심을 가지고 그런 리딩방이나 그런 주식 유튜버들 맹신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그리고 뭐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뭐 댓글에 뭐 전기차 배터리 종목 제가 깠는데 오르는데 뭐 어쩌고 그런 사람들이 당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냥 사기에 당하는 거예요. 남의 떡을 보고 부럽다. 저거 살 걸. 아니 말만 하지 말고 프레스티지 바이오 팔고 거기로 가라니까. 에코프로 100만 원 주고 사라니까요. 주당 100만 원 주고 사면 되잖아. 사가지고 150만 원에 팔던 200만 원에 팔면 되잖아. 계속 오를 거라면. 개미 분명히 고점이다, 개고평가다 아무리 떠들어대도 우리나라 그 미친 또라이 이 주식 투자자들이 거기로 다 몰리면은 이거는 방법이 없는 거야. 주식이 올 수밖에 없어. 예? 뒤에서 무슨 장난을 치고 무슨 세력들이 장난을 치고 그건 모르겠어. 분명한 거는 그 세력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어. 에코프로를 100만 원에 사고 110만 원에 주고 살 또라이 같은 주식 투자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가서 사세요, 빨리. 그래도 또라이들 사이에서는 먼저 움직이는 놈이 그래도 더 낫지 않겠습니까? 괜히 뒤차 탔다가, 예? 진짜 패가 망신할 수 있으니까. 제발 좀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제발. 그러니까, 코로나 주식 상승장 때, 그 상승장 때, 아무 종목이나 진짜 눈 감고 대충 그냥 골라 잡아도 오르던 그 주식 대상승장 두 번 다시 우리 살아 생전에 두 번 다시 있을까 말까 한 그런 대상승장에서도 그런 상승장조차에서도 돈을 못 번 그때 돈을 못 벌었다는 것은 그게 실력을 방증하는 거예요. 제발 일확천금을 바라면서 그런 리딩방 주식 카톡방 뭐 카페 그리고 주식 유튜버들 제발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조심하시기 바라고 본인의 분석을 틀렸든 맞든 믿으세요. 본인을 믿으세요. 틀렸다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더 나은 분석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언제까지고 남의 의견에만 의존해가지고 리딩방에서 사람 사고 팔라면 팔고 그 종목이 그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도 몰라. 뭐 하는 회사인지도 모르고 재무제표가 어떤지도 모르고 그 분야가 어떻고 이 회사는 그 분야에서 어떤 존재고 알고 싶지도 않고 공부도 안 해요. 아무튼 제가 오늘 좀 넋두리가 길었고 헛소리를 좀 많이 했어요. 아무튼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이 그런 일에 안 당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제가 오늘 좀 주제 넘는 소리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어쨌든 아무쪼록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구독자분들은 그런 일에 휘말리지 않길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는 일단은 기다리시는 걸로 일단은 매수하지 말고 기다리시는 걸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